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6강 강의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행복기술 덕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좀 알고 또 다음에 태어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고 또 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태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양육 잘 기르고 가르치고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기술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라면서 혹은 결혼해서 살면서 스스로 터득해라는데 그 터득을 잘 못해가지고 헤어지는 분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침 중에 제일 좋은 가르침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제대로 뭘 한번 해보려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그러면 똑바로 모르니까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지 실천을 할까요?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사랑하는 기술 부족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 사실은 사랑인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걸 과목으로 정식 안 가르치고 있다. 그냥 이거는 뭐 잘하면 저절로 하는 줄 알고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사랑은 나하고 대상이 있게 돼. 대상. 사랑할 대상이 생겨. 사랑하려면 이 사랑할 대상 이게 덕분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을 해볼 거 아니에요. 덕분인 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고 자기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야지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 자기 자신을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할 때 이게 배울 학자를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안내를 한번 해준 적이 있네. 이 배울 학자 속에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걸 잘 아시면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은 이게 좌뇌와 좌측, 우뇌와 우측. 근데 이게 팔, 다리가 자 좌측에 있는 이 우측에 있는 팔을 사용하면 이 대각선으로 좌뇌가 발달된다. 자, 여기 좌측에 있는 팔을 사용하면 여기 대각선으로 우뇌가 발달. 자, 이게 우측에 있는 다리를 사용하면 이것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 그게 이쪽 편으로 쭉 말하면 이걸 사용하면 이쪽 뇌가 발달되고 이쪽으로 사용하면 이쪽 뇌. 이걸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 운동도 이렇게 감으면 이게 운동이 돼. 이렇게 감으면 이쪽 운동이 돼. 이런 것도 운동의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여기에 좌와 우지만 이거는 나와 대상으로 보면 이건 나라면 이거는 상대란 말이에요. 상대가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서 딱 하나로 되어 있다 소리예요.
근데 뭘로 전달이 되냐면 요걸로. 여기 종자예요, 종자. 예, 종자로. 예. 아들 자자인 줄만 알죠? 예, 종자. 이게 뭐 씨야, 이 말이에요. 이게 씨다, 이 말이에요, 씨. 이걸 뭐냐면 뿌리라 그래요, 뿌리. 예. 여러분은 종자고 씨고 뿌리, 이게 근본인데, 이 근본이 여러분은 공부해서 알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은 이 마음의 뿌리, 종자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 잘 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비밀을 봤다 이거 봤다. 이 비밀을 요 비밀을 반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깨달을 각자예요. 보는 놈을 봤다는 거야. 이걸 견성이라 그래. 그래서 근본 뿌리 마음 이 성품을 여러분들이 봤다 해서 견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놈이다. 보는 이놈이다. 이렇게. 그러면 깨달은 분이에요. 이 글자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할 기본 글자. 배울 학자부터 깨달을 각자 두 개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들어가서 안내할게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네, 존재하는가. 자, 이거 공부할 때 요령을 여러분 배우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제가 늘 안내할 때 자세히 보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를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나를. 제가 피카소보다 조금 잘 그리죠. 이 나를 딱 그려놔놓고 이 나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즉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숨을 쉬려면. 그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물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라고. 이걸 나라는 것은 나는 요거는 뭐야? 나 아닌 것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자신의 존재를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 아닌 것이 곧 나다. 나 아닌 것하고 나는 이게 뭐예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세월 고생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 하나를 깨달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나는 공기 안 들어오면 숨도 못 쉬네? 밥도 안 먹으면 못 사네? 물도 안 마시면 못 사네? 그러면 물의 도움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구나. 여기서 여러분이 덕분인 줄 아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아닌 거를 내가 덕분이니까 제일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사랑에서 제일 기본이 덕분인 줄 알아야 돼. 이걸 놓치면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불평불만하면 사랑은 식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덕분인 줄 알다. 자, 여러분들이 부모는 누구 덕분인 거 볼까요? 어떻게 해서 부모가 될까요? 네. 이게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가족 간의 사랑은 식을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너를 낳는다고 얼마나 내가 너를 키운다고 온갖 희생을 다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물 앉아서야 누가 나라고 했냐? 막 이렇게. 너무 부모가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아, 우리 딸 덕분에 내가 엄마가 되었단다.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아버지도 될 수 있었단다. 이게 출발이에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부모는 한 번도 되어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봤다니까요. 부모는 위에 있고 자식은, 자녀들은 아래에 있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디지털 세대는 이렇게 수평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지금 수평 시대라죠. 부모가 여기 계시고 자녀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되었단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왜? 너가 어릴 때 매일 웃었잖아요. 하루에도 몇백 번 웃었잖아요. 그 덕에 내가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옥시토닌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행복 물질이 막 쏟아졌어요. 너 덕분에. 또 조금 자라면서 재롱 뜨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자녀가 행복 속에서 자랐구나 생각하고 그 부모한테 내가 저절로 잘해야 되겠다고 효심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못 쓰고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네. 앞으로 네가 잘해야 돼. 이런 말 하는. 네. 부모가 2% 부족이에요. 네. 그 아날로그식 사고는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 그래서 사랑의 기본은 덕분인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항상 가슴 속에 덕분인 줄 알아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덕분인 줄 알 때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이때는 이성적인 딱 상태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나와요. 내가 감정이 안 흔들리거든요. 이때 우리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우리는 출발한다면 사랑이.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해와 존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두 칸을 쏙 내려오면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여러분 학교 다니면 배운다고 해요. 두 칸 내려오는 거 이걸 말하면 내려온다를 언더라 그래요. 언더. 그 다음에 내려서 서면 언더스탠드. 요걸 이해라고 그래요. 두 칸 내려와서 딱 서 있으면 understand, 이해한다. 사랑은 제일 먼저 두 칸 밑으로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이해만 가지고 안 돼요. 존중해. 그래서 이 존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존중. 여러분 존중이 뭘까요? 존중을 모르면 우리는 존중할 수가 없어요. 존중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하나는 발달하거든. 바라는 관심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해야 되는데 꼭 내 마음에 들게 자꾸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 좀 다녔다고 계속 수리해라. 또 수리해라. 안 되면 뭐 왕창 수리해라.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수리, 마수리 이런 걸 배워가지고 꼭 수리해라 그래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 향기가 나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 마음에 들게 고치라, 바꾸라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소유욕이에요. 내 거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해.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사랑이 왜곡되면 소유욕으로 바뀌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 5시 어디 갔더냐 뭐 했어? 자기 건 줄 알고
계속 이거 감시 감독을 해요. 예, 존중이 빠졌죠. 존중이 빠진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입니다. 이 공부가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부부간에 존중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요. 막 말도 안 보도록 하고, 막 곡차 한잔 마시고 막 엎어보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와서, 예. 사랑의 진가를 보고 배운 적이 없다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꼴값을 떨다가 가라고. 이걸 모른다.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 이 존중이 빠져버리면 지배를 하게 돼요. 내 말 들으라고, 지배. 그러니까 소유하게 돼요. 지배하고,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소유해서 내 거라고 계속 어디 가지 마라. 절에 다니지 마라. 취미생활 근데 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 제약을 가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하도록 기본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 사랑이라는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기본이 뭐냐면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 보호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게 이게 뭐예요? 사랑에는 기본이에요.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의 기본이 안 된 거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보여줘요. 내가 항상 보호를 하고 책임지는 자세. 요즘은 자식을 낳아놓고 책임을 안 지는 분 나는 모르겠다고. 양육비 이런 거 신경도 꺼보고 사랑의 기본을 너무 안 가르쳤다. 사랑하는 자의 보호, 책임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사랑하는 자의 제일 먼저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져. 이것만 하면 안 된다. 성장, 이게 뭐예요? 존중이다.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장,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네. 적극적인 관심.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보라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이 생명은 잘 하는데 상대방이 성장하도록은 잘 안 한다. 예를 들면 마누라가 뭘 좀 배워서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데 뭐하러 다니냐? 성장을 가로막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집에 있으라. 이런 뭐요? 사랑하는 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랑이란 기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사랑하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기본이 딱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그럼 어떻게 왜곡이 되는가? 이 공부도 한번 해보자고. 사랑이 왜곡되는 경우는 소유욕 때문에 그래요. 소유욕.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대부분 보면 사랑이 아니고 소유욕이다. 그게 사랑의 왜곡이다. 사랑의 왜곡. 그 소유욕이 사랑인 줄 알아. 그래서 소유하고 싶어서 뭘 하냐? 결혼한다며. 결혼. 내 거라고 가지려고. 결혼하는 마음 자세가 내 거 하나 가지려 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가 틀어져 있다고. 그걸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구나 하고 또 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 권력,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한철이지. 이 육신 소유하고 있어요? 한철이라고. 그런데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뭐 내 자를 붙여요.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 이렇게 내 자를 붙여가지고 또 애착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그 왜 애착 집착하는가? 잘 보라. 내 거라는 생각이 숨어 있어요. 그 소유욕이라. 우리 사랑의 기분 전혀 안 돼. 소유욕이 딱 생겨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슴을 보라고. 진짜 붙들어지는가? 애지중지하는 육신도 밤새 안녕하는데 붙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상대방 생각, 마음 이거 어떻게 붙들 거예요? 꿈 깨야 된단 말이에요. 편안히 놔주라고. 편안히. 자유롭도록. 행복하도록. 우리가 사랑의 근본, 소유욕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늘 모르고 놓치고 있다. 그래서 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유인물 나눠준 거 보라고. 사랑에 대한 정리를. 왜냐면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노래로 내가 가르쳐가지고 안 잊어버리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이게 딱 각인이 돼. 3000년 전에 부처님도 이렇게 이제 법문을 딱 하고 나서 그걸 노래로 정리를 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추, 되돌려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안 잊어버리니까. 사랑은 기본이. 사랑하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이걸 알고 있으니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데 잘하면 앵콜 해도 되는데. 이제 들어보고 따라 배워야 돼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똑바로 모르니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헤어지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사랑하는 기술 부족이라. 세상 사람들아, 사랑을 하려면 덕분인 줄 깨달아서 겸손해야 이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서로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네. 존중이란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 존중이 없으면 지배하고 소유하게 되어 실패하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은 사랑의 기본이라네. 사랑이랑 사랑하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사랑하는 자의 성장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네. 대상만 고르면 저절로 되는가? 사랑하는 기술이 있어야지. 재미가 없어요? 요즘 식으로 한번 랩으로 해야 되네. 사랑이 뭐냐고 대답을 못해요. 똑바로 머리 실체를 지다. 요즘 식으로 하면. 근데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금 트로트 오긴요. 그래서 노래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곡을 붙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데 뭐가 빠졌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제일 소중한 자산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롭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린다든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한테 제가 거꾸로 도와드립니다. 사랑을 너가 먼저 해봐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안 주면 나는 영원히 그러면 사랑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줘봐라고. 그러면 외로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아니면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줘보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지 우울증이 해결되고 사랑을 받아야지 외롭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주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은 간단해요. 그냥 옆에 가서 말벗만 배워줘도 그분은 너무 좋아해요. 어떤 데는 하소연만 들어줘도 너무 좋아해요. 아주 간단해. 내가 함께 그냥 옆에 묵묵히 있으면 좋은데도 행복해 한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요. 왜? 요령을 몰라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는 거다. 모든 생명체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이 시비 걸지 말아요. 이거는 뭐 세상을 잘못 본 분이다. 비록 부부라도 부모 자식 간에라도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못 살겠다고 그래. 이거는 뭐 기본을 안 가르쳤다. 제일 먼저 자녀가 딱 태어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너 마음에 들려고 숨을 쉬거나 밥 먹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회사 못 다니겠다, 학교 못 가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제일 먼저 기본을 안 가르쳤다. 여기 한번 손 들어보라고요. 저 마음에 들라고 지금 숨 쉬는 분, 저 마음에 들라고 밥 먹고 사는 분 없다고요. 이거 깨닫는데 1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교육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죠. 부부 간에도 마음에 들라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배웠죠. 모든 생명체는 자기 나름대로 꼴값 들라고 태어난다. 자기 나름대로 똥폼 잡으려고 산다고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걸 못 깨닫고 살면 평생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좋은 부부 관계라도 내 마음에 들려고 숨 쉬지 않는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으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들려고 애시당초 태어나지 않는다로 봐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상대에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마라. 거꾸로 내가 주어라. 주어라. 사랑을 주어라. 거꾸로 주어라. 왜? 나는 바라지 말고. 왜? 내 바라는 거 해주려고 안 태어난 거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칠 일분이에요. 자녀가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도 자기 마음에 들려고 안 산다는 걸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요즘은 NQ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IQ 이런 것보다 EQ 이런 것보다 이 NQ가 네트워크, 이 사회적, 요즘은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 요즘은 전부 다 이 NQ 지수를 제일 많이 살핍니다. 관계를 잘 하는 분들이 행복하고 모든 일에서 성취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되어 있다고요. 주위의 도움을 받으려면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주위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과목보다도 NQ 지수. 관계를 잘 하는데 제일 먼저 안내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기심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본인과 이 주위의 도움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가르친다면 주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
개인주의적인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때 그래서 NQ 지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전까지는 EQ가 높아야 돼요. 지금은 NQ. 관계를 얼마나 잘하냐, 이 관계. 관계 지수라 그래요, 요즘은. 관계 지수. 이 관계를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들라고 아무도 안 태어난다를 가르치라. 그러면 관계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려고 안 태어난 거 알고 있으니까 상대를 먼저 이해하게 돼요. 무조건 이해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랑 공식을 알아야 돼. 산수할 줄 아는 건 뭐인데 2 더하기 2. 요거는 얼마라고요? 4. 요게 사랑의 공식이에요. 사랑한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 이는 이유를 묻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그 사람 하는 게 다 이해가 돼. 그럼 둘이는 사랑하는 사이야. 이 공식을 알아야 돼. 이유를 물어야 되면 아직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벌써 이유를 묻잖아요. 그럼 뭐예요? 한 몸이 안 돼 있죠. 이심전심으로 하나가 안 돼 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이해가 다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네. 그 이해하는데 제일 기본이 뭐라고? 내 마음에 들라고 안 산다는 거야. 뭐 하려고 산다고? 자기 나름대로 꼴값 들라고.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요. 모든 사람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그걸 차별화 전략으로 자기 상품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걸 알아라. 그걸 자꾸 내 마음에 들게 바꾸라 하는 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는 거죠. 대부분 제가 결혼해서 사는 걸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발을 안 씻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헤어진다는 거야. 잘 때 이빨을 안 닦아서 같이 못 자겠다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으면 하나 복제해놔 똑같은 거 말로 같이 살아요. 차라리 자기 빽게 자기를 만들어 놓고 살지. 오직 우리는 다름을 통해서 가치를 배우고 다름이 의미가 있고 다름 때문에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름을 자꾸 무시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기분을 안 가르쳐. 그 다름이 찬란한 꽃이요 향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고 이해가 돼. 다름이란 게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공식에서 어떻게 해서 오해를 풀어가느냐 하면, 자, 오해를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 오해를 풀려면 자기 생각을 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 공식이에요. 이 사랑을 잘하려면 공식을 잘 알아야 돼.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 자기 생각을 안 빼서 그래. 자기 생각을 딱 빼고 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공식들은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해볼게요. 100 빼기 1은 뭘까요? 요게 뭘까요? 요거 하나만 알면 100점이에요. 100 빼기 1은 요거는 1번 요걸 뺐다 이거지. 요걸 빼냈다 이 말이야. 요걸. 그러면 이게 뭐야? 요거를 읽을 때 잘 읽으세요. 빵빵하게 잘 나간다 이 소리야. 요거 하나만 딱 요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빼라 소리야. 자기 생각을 빼면 무조건 빵빵하게 잘 나가게 돼 있다. 요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비싼 거 내가 하나 더 일러줄게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꽝이다. 이 공식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번 잘한 거 아이고 당신이 그때 잘해줬잖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잘 없어요.
꼭 이거 한번 옆으로 센 거 가지고 요걸 계속 신종사고를 거치 우라묻고 손잡았는데도 너 할아버지가 옛날에 옆으로 샜다. 이걸 꼭 알아야 돼, 이 공식을. 100번 잘하더라도 한 번 잘못하면 빵이다, 이 말. 즉 신뢰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사랑에서는 100번 잘한 거를 잊어버려라. 그래서 또 한 번으로 생각하라는 거냐. 100번 잘해준 거 잊어버리고 여전히 한 번 잘해준 거예요. 오늘 또 한 번 잘해주고 내일도 또 한 번 잘해주고 이렇게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잘해줘야지. 그 전에 내가 돈 잘 벌 때 왕년에 잘 나갈 때 뭐 잘해줬잖아 이런 거 말짱 꽝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어. 그 제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공식 100 빼기 1이 뭐라고요? 빵빵하게 나간다. 또 하나는 꽝이다. 이거 두 개 잘 알고. 사랑의 공식을 이런 산수로 해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 돼. 100번 잘해준 거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 관계 지수에서는 잘해준 걸 기억하면 앞으로 잘할 수가 없다. 잘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계속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가를 꼭 알아. 다른 점을 꼭 알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남자는 이게 좁게 멀리 보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 좁게 멀리 보는 게. 여자는 이렇게 넓게 보는 게. 가까이 넓게 보는 게 발달되어 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황금 콤비예요.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될 거는 남편이 담당하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은 부인이 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사업이나 뭘 하고자 할 때는 부인한테 꼭 검사를 맡으세요. 이거 하면 잘 되겠냐 물어보면 부인은 이 넓게 보는 게 발달돼 있어서 계산이 탁탁탁 나가요. 그래서 금방 여보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럼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두뇌를 공부해 보면 이 좌뇌하고 이 우뇌 요걸 뇌량이라 그래요. 가운데 뇌량이 여자는 30%나 더 두꺼워요. 여자는 이제 가서 잠깐 나 쉬고 올게요. 쉬러 갔는데 쉬는데 여자는 이 90%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쉬는데도 이게 왔다 갔다 계속 왜 그 집에 갔을까? 왜 그 여자 보고 실컷 쳐다보고 왔을까 말. 쉬러 갔어도 계속 왔다 이렇게 이걸 말 굴리다 보니까 가운데가 두꺼워진 거예요. 30%나 두꺼워요. 남자들은 쉬러 가면 70%는 아예 작동이 안 돼요. 내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 생각, 지금 내일 애 등록금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코만 드는 거 찾고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집에 남편이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제대로 찾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고. 절대로 못 찾아요. 여보, 어디에 있어? 그거 있잖아. 못 찾아. 네. 이게 좁게. 이런데도 남자가 경쟁력이 있는 줄 알고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라고 시대 때는 남자들이 먹혔어요. 지금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는 여성이 회장이나 사장을 한 회사는 남자가 회장이나 사장한 회사보다 매출이 15% 더 올라가고 이익도 15% 더 많이 난다요. 이익까지. 검증이 끝났어. 그래서 가정도 진짜 만 사람 중에 한두 명 말고는 여성에게 경제권을 주어서 살림을 살게 하면 거의 다 성공합니다. 지금도 남자들이 살림권을 쥐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거의 다 뒷조사를 해보면 옆으로 세거나 자기가 비자금 자성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 부처님 당시에 경전은 어떻게 나냐면 결혼해서 살림을 살면 살림을 살 때 살림꾼을 아내에게 주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야지 여성은 사는 맛이 난다고 그래요. 이거 좀 기억해야 돼요. 특히 남자들이 지고 있는 분들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뭐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여성에게 그런 실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사랑의 공식에서 빼먹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 집이 운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을 지속시키기 힘들어요. 왜? 자꾸 힘이 들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자,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하나만 오늘 하고 마무리할게요. 운은 이 법칙이에요. 기가 살아나면 운도 살아난다. 꼭 아시고 운 좋게 해달라고 빌지 말고 기를 살리시라고 기를 살리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삼척 동자가 나오면 돼요. 척자가 석 개, 세 개니까 삼척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쁜 척 하세요. 그럼 기가 살아납니다. 안 기뻐도 기쁜 척하고 막 웃으라고. 그럼 기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약한 척 해야지 살아나요. 약한 척. 그 다음에 하나는 못난 척. 요게 삼척 동자들도 다 알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사랑의 공식에서 운 좋게 만드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사랑이 오래오래 갈 수 있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